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색깔을 안 입힌 원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도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이처지 하면은 너무 유명한 잡지 아니겠습니까? 아, 너무 훌륭하죠. 여기도 어그로를 시전을 하더라고요. Bit of Panic이라고 그랬어요. Astronomers forced to rethink early Webb telescope findings. 웹이 발견한 초기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발생을 했다. 패닉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이처지에서 어떤 문제냐면 간단하게 한 줄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캘리브레이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데이터들을 어떤 상수를 곱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예. 그 곱해야 되는 상수값, 그 상수값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다. 라는 말이 어조가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임스 웹 망원경 4개의 장비들이 다 저렇게 샤프하게 나오고 그쵸. 정확하게 나오고 빽빽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뭐가 문제냐? 캘리브레이션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문제는 사실 저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측광의 양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데이터 자체는 너무 좋아요. 네. 다 자료의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가장 밝은 빛의 별이 우리한테 카메라를 들어왔을 때 검출기로 들어왔을 때 100이라는 값을 읽어주면은 우리가 그거를 별빛 뭐 예를 들면은 루미나시티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루미나시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값을 얼마를 곱해주고 나눠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값을 왜냐면 얘는 디지털 정보값이기 때문에 정확한 별의 밝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와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이게 전구가 70와트다 뭐 60와트다 네. 그러잖아요. 네. 전구가 70와트다 60와트다 그러는데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 나오는 값은 막 20, 30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70와트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고 나눠줘야 돼. 그렇죠? 그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리얼캠의 장치인데 리얼캠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찍으면 하나하나 CCD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CCD 설명 궤도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CCD 역할을 하는 저런 디텍터가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카메라에는. 그러니까 저 10개로 관측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파란색 네모가 8개가 있죠. 저거는 짧은 파장을 관측하는 디텍터예요. 그리고 큰 빨간색으로 2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예. 파장이 길어지면 디텍터도 조금 더 커져야 됩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텍터가 고만한 사이즈로 2개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총 10개가 들어있죠. 저기에는 10개가 들어있는데 여태까지 관측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뭐냐? 네. 저 10개 중에 네. 하나만 하나만? 계산이 됐어요. 딱 하나만? 그러니까 10개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값을 내던지 아니면 각각에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그 값을 다르게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10개 중에 캘리브레이션 된 디텍터는 단 하나예요. 그러면은 관측된 값을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모듈 A의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2번이라고 치면은 예. 네. 2번에 들어온 디텍터의 별빛 값도 1번 값으로 곱한다는 거지. 2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랩장님 카메라로 찍어요. 그리고 내 카메라로 찍어. 그래서 찍어서 저 불빛을 봤어요. 그럼 저 불빛의 양은 70와트로 또 항상 똑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찍었을 때 20이라는 값을 주고 내 거는 찍었을 때 30이라는 값을 주면은 70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 곱해야 되는 수하고 여기에 곱해야 되는 수가 달라야 되죠. 그쵸. 그쵸? 그쵸. 달라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요 하나 값인 거예요. 이 값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에 들어오는 모든 별빛들의 값을 우리는 요 값으로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관측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관측이 이루어지고 캘리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이 값은 정교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디텍터를 애초에 만들 때 이 값들을 거의 일치하게 만들었을 거고 정교하게 만들었을 거고 이 디텍터들을 랩에서도 실험을 해봤을 거기 때문에 값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텍터에 1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값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네이처의 논문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말은 아니에요. 비유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셔갖고. 네네네. 근데 들어가 진짜 보시죠. 비유보다 논문이 더 쉽다 이런 말 하는 나 나가요 진짜.
논문이 더 쉬운 분 나가서 논문 읽으세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보시죠. 그 곰탕집에서 곰탕을 끓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여기가 진짜 장인이 만드는 곰탕집이야. 그러면은 넣는 소금량이 딱 있어요. 진짜 미세하게. 그래서 그 소금을 딱 넣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곰탕 맛이 살아나. 이렇게 해서 곰탕집이 잘 되고 있었어. 그런데 이 맛있겠다. 곰탕집이 제자를 받았습니다. 이 네. 제자가 노하우를 배워 자기 곰탕집을 차렸어. 근데 어떻습니까? 장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죠. 아직 안 돼. 아니죠. 아직 안 되니까 가게를 냈으나 내가 만든 곰탕이 이 장인의 곰탕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넣는 소금의 양 임의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일단 장인이 가르쳐준 대로 한 그릇당 5.15g을 넣어라. 그럼 5.15g을 넣는 거야. 근데 이게 곰탕이 다르니까 그쵸. 차이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르니까. 최적화된 소금의 양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곰탕을 많이 만들어 봐야 돼. 그리고 손님이 많이 와. 그러다 보면은 이 제자도 어느새 완벽한 곰탕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모르니까 기존의 장인이 넣었던 대로 만들었던 대로 그 값대로 그냥 일단은 해보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로브 패닉이라고 했던 거는 네.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논문을 작성을 하고 데이터를 낸 과학자들이 아씨 또 해야 되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제임스 웹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작성 중인데 관측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캘리브레이션 값이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상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논문을 썼던 모든 값들을 다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패닉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패닉이 아니에요. 우리는 패닉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보내주는 값을 보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곰탕은 괜찮아, 맛있어. 근데 가지고 수요 미식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미식가분들 입장에선 패닉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 맛이 아닌데 150년 전통이 왜 이 정도 맛밖에 안 나? 그렇죠. 백종원님 딱 먹어보면은 조보아 씨 내려와 보세요. 이거 나온단 말이야. 하지만 대중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 네. 맛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디텍터가 달려 있어요. 예. 저렇게 네 개가 달려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 있고 저 위에 이제 큰 디텍터가 하나 더 있어요. 저 사이즈만한 걸로. 그래서 총 10개의 디텍터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저 네 개 중에 하나의 값이라는 거예요. 네 개를 다 알아서 평균을 내던지 네. 아니면 하나하나 값을 적용을 다르게 하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해볼 만한 게 많네요, 그러면. 네. 사실.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 고장 문제는 아니고 고장 문제 절대 아니고 예. 어떤 제임스 웹의 관측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임스 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쌓아가는 단계다. 아직 좋습니다.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엄청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은 데이터를 관측을 하면은 이 관측에 대한 해석도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분한테도 전화를 받았어요. 오. 이 질문을. 그리고 많은 댓글이 저희 영상에도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임스 웹 이미지. 우리 이 아름다운 이미지 보지 않았습니까? 아, 타란툴라스 아니겠습니까? 타란툴라. 너무 엄청난 예쁘다, 이미지 아닙니까, 진짜? 많은 분들의 바탕화면을 바꿨던 예. 그 이미지인데 기가 막히죠? 이 이미지가 결국에는 가짜 아니냐, 페이크 아니냐. 적외선으로 촬영했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건데 눈으로 보게 했으면은 정말 페이크 아니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저희 제임스 웹 영상에서도 가짜 사진 가지고 포토샵한 사진 가지고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한다 얘기한다 그러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의 최종 작업은 포토샵이 맞습니다. 이 자료의 최종 작업은 포토샵인데 포토샵으로 어떤 역할을 했냐? 색깔을 입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섬세하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색깔을 입히기 위함에 포토샵을 만드는 거지 이거를 꾸며내기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 색깔에도 이유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 뇌피셜로 색을 넣은 게 아니라는 그렇죠. 겁니다. 뇌피셜로 색을 넣은 게 아니에요. 네. 데이터대로 색을 넣은 거야.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저 내부의 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궤도님 보면 궤도님 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다이어트해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약간 뼈 좀 없어요. 드러나요. 전신 엑스레이를 찍으면 예. 저렇게 뼈 사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에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사진과 엑스레이 사진을 합쳤다고 했을 때 그 사진이 가짜 사진인가요? 아니죠. 이게 엑스레이도 그냥
데이터거든요. X선을 딱 쬐. 그러면 얘가 이제 물을 통과했느냐, 칼슘, 뼈를 통과했느냐, 그렇죠. 피부를 통과했느냐, 혹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통과했느냐. 이 통과한 양이 달라요. 네. 그러면 완전히 막혔네, 완전히 통과했네, 이거에 따라서 각각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숫자를 시각화한 게 엑스레이예요. 맞아요. 그럼 엑스레이도 가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깁스를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임스 웹 이미지를 보고 그 내부에서 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별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색깔이라는 것도 예. 우리의 뇌가 인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색깔이 이렇다라고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정확하게. 단지 우리의 뇌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들처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과 제임스 웹이 보는 세상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입니다. 왼쪽은 저 아저씨가 까만 베놈이죠? 네. 아저씨가 베놈을 만난 상태죠. 베놈을 만난 상태죠. 예. 왼쪽이 우리가 보는 상황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보면은 저 먼지 속도 다 뚫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외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가짜입니까 오른쪽에? 아니죠. 오른쪽에 저 손가락 가짜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실제로 거기 손가락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데이터를 그걸 확인했고 그 그렇죠. 데이터를 시각한 거야. 그럼 이건 진짜야. 왜냐 거기 손가락이 있으니까. 맞아요. 손가락이 없으면 가짜겠지만 맞아요. 있잖아요. 저 값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의 눈은 볼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좁아서 음.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파장은 얼마나 많은 파장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파장들을 다 보게 되면 뇌가 인식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아까 용골자리 성운 그 아름다운 사진을 진짜 눈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과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허블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 영역을 찍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저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오로라를 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오로라가 얕게 나오면 예. 잘 안 보이는데 노출을 오래 줘야 오로라가 떠 있는 게 보일 때가 보여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보는 모습은 노출을 오래 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눈으로 딱 들어오는 그 순간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진으로 노출을 오래 주면은 아름다운 오로라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출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눈보다 더 예민한, 더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카메라 렌즈를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디텍터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본다고 해도 노출을 오래 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직접 본다고 하더라도 저런 모습은 보지 않겠지만 저런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웹과 허블 우주 망원경을 비교를 해봤어요. 위쪽이 제임스 웹, 아래쪽이 허블 우주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과 비슷하게 웹도 맞춘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니까 색깔 구분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저 동그라미 부분에 확대된 부분을 보시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안쪽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적외선 망원경인 웹 우주 망원경으로 보면은 안쪽에 노란 별들이 막 태어나고 있는 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다른 장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 눈으로 해석할 수 있게 저 작업을 한 거죠. 그렇죠. 해석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색깔을 안 입힌 원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라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도 공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관측한 데이터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열었을 때 예.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지역을 제가 JWST 데이터 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양동이 있잖아요. CCD 양동이. 네. 양동이가 이만큼 깊은 거예요. 그럼 0에서부터 가득 차면은 뭐 예를 들어 2만까지 있다고 그랬을 때 이 값을 전부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는 어두운데 이런 데는 필요가 없어요. 보통 천체 사진들이 다 그래요. 들어올 수 있는 CCD의 모든 영역들을 다 본 거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보는 작업을 스트레치를 한다 그래요. 스트레치 작업을 거치면 이런 흑백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와. 이런 사진이 이제 그 아까 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에요. 지금 원래 그냥 다운받아서 열면은 아까와 같은 그림인데 예. 요거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분석하는 프로그램들. 예.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면은 제가 이거를 위해서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다운받았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미리에도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 다 다른 파장대. 아. 조금씩 다 다른 파장대.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론, 뭐 2마이크론, 3마이크론, 4마이크론 이렇게 다 각각의 카메라들이 있는데 네. 요 데이터들이 각각 보는 영역들이 다 달라요. 아. 그래서 그 데이터 3개를 제가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요거를 쫙 한 장으로 합치는 거예요. 요걸 한 장으로 겹친 다음에 맨 왼쪽에는 빨간색에서 주황색,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주황색에서 노란색, 예를 들어 노란색에서 초록색, 색을 입히는 거죠. 와. 같은 값으로. 그래서 입히면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얘네가 겹쳐지면서 색이 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겹친 다음에 색을 입힙니다. 아, 겹친 다음에 겹친 피는구나.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겹친 다음에 레이어별로 색을 입혀요. 그치. 그러면은 결국 레이어가 겹쳐진 부분도 별도의 특성이 있는 색을 갖게 되니까. 네. 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데이터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mast.stsci.edu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오. 이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꽤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검색창이 있어요. 저기에서 어드밴스드 서치라는 곳을 누르세요.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점점 접근성이 낮아지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예.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요거대로만 따라가세요. 요거대로만 여러분. 따라가시면 다른 거 누르지 마세요. 자료는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그냥 예전에 GW 베이직 시절입니다.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그대로. 이 중에서 저기가 핵심이에요. 프로포절 아이디. 아, 예, 네. 좋습니다. 프로포절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어. 프로포절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다운받았는데 예. 프로포절 아이디는 어디서 다운받냐? 요 웹사이트 오, 홈페이지 있어, 공개했던 있어. 웹사이트에 가면은 어. 밑에 패스트 팩트라고 있어요. 있어. 네. 저기를 클릭하시면 어. 오.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든 건데 좋습니다. 저기 보면은 오, 번호가 있어요. 있어. 저 번호를 따오시면 됩니다. 저게 지금 카리나 성훈이죠? 카리나 성훈입니다. 다 여러분 카리나 성훈 할 거 알고 저렇게 해놨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것도 된다. 다른 것도 됩니다. 저 사진마다 저 프로포절 아이디는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보시고 다시 가셔서 저기 가셔서 이름을 넣어도 되고 우리 카리나 성훈이라는 이름을 넣어도 되고 저거 안 넣어도 돼요. JWST는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저 칸에. 넣어줘야 돼요. 예. 두 번째 칸 있죠. JWST는 넣어줘야 돼요. JWST하고 프로포절 아이디만 넣어주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왜요? 빨간 빨간 박스가 너무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지는데요. 나중에 빨간 박스 빽빽해지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게 다야. 어. 빨간 박스 저기에서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클릭을 하면은 저 10개가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뜹니다. 오. 네. 다 왔어. 그래서 저기 보면은 리얼캠만 있고 음.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박스가 있어요. 저 위치가 리얼캠이 찍은 위치고 아. 자세히 보면 저 안쪽에 빨간색이 있거든요. 빨간색 박스가 있어요. 저 빨간색 박스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만 저 왼쪽에 합쳐져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담기가 있어요. 바구니 같은 게 있는데 저기에다 담으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어. 그래서 다 나온 다음에 저게 이제 다 관측한 데이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JWST가 관측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렇게 떠요. 자동으로 저렇게 떠. 자동이야. 다 자동이야.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2D 피치 파일만 받으시면 됩니다. 아,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피치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러시는데 이거 다 피치 파일입니다. 오. 2D 피치 파일만 받으시면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치를 한 건데 예.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 피치 파일을 받으시면은 이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나사랑 이사 제임스 웹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피치 리버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냥 깔고 아까 그 피치 파일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클릭만 하면 저 사진이 뜹니다. 우측 하단에 또 로고들이 다 있네요. 네, 좀 공식이에요.
이게 다 공개된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운받아서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레이어들을 다 받아서 그다음 포토샵 처리를 하면 이런 사진들을 야.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색칠을 잘하면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색칠을 세밀하게 세밀하게. 또 이쁘게 잘 하냐. 별로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원본 이미지가 어떤 건지, 어. 색깔을 입히는 게 정말 가짜인 건지, 예. 아니면 진짜인 건지, 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정확한 얘기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희한테 뭐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또 해석을 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임스 웹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